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시사위크 기사입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그리고 이걸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9월 26일이었죠.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나면서 정부24나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게 다 멈췄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큰 불편을 겪으셨는데 이 기사는 단순히 그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여야가 이걸 두고 서로 내 탓 공방을 벌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게 그냥 책임 공방이라기보다는 각 당이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고 또 이용하려는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히 추석 연휴 바로 전에 터진 일이라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사에 나온 여야 각 주장의 핵심 근거가 뭔지, 또 이 공방이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건 개요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9월 26일 화재 후에 주요 서비스들이 문제 생겼고 복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정치권의 책임론이 나오는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먼저 자세를 낮췄어요. 그렇지만 근본 원인은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난 정부 책임론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들고 있나요? 기사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 발언이 있던데요. 네, 기사를 좀 보면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카카오 먹통 사태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도 행정 전산망 마비 있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이 부족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대책 미흡. 또 다른 근거는요? 또 전현희 최고위원 주장이 나오는데 2024년 감사원 감사 때 이미 이 국정자원 재해복구 시스템 미비 지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정부가 그 권고를 무시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고요.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 무시했다. 네.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백업을 공주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관련 예산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돼서 늦어졌다. 뭐 이런 점도 거론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사 분석은 민주당이 이렇게 과거 정부 문제를 좀 부각시키면서 현 정부랑 여당의 부담을 좀 줄이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추석 앞두고 악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뭐 이렇게 기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아예 이재명 정부의 예고된 참사 이렇게 규정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고된 참사요? 어떤 근거에서죠? 박성은 수석 대변인 발언을 보면요. 현 정부 출범하고 100일이 넘었는데도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 점검이 없었다. 이거는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 정부의 무능 탓이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현 정부가 뭐 사법 파괴니 입법 독재니 이런 데 몰두하느라 정작 민생에는 구망이 났다. 이런 비판도 더했고요. 기사에서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까지 거론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을 좀 흥미롭게 지적하는데요. 과거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때 그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이 당시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바로 그 사례를 들면서 지금 현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최근에 대여투쟁 수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정부 비판 여론을 더 키우는 어떤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기사도 그런 맥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야당 공세에 대해서 여당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반박도 있었겠죠? 기사에서 다뤘나요? 네, 당연히 반박도 실려 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의 발언인데요. 정부 출범 이제 겨우 100일 남짓이고 장관 임명은 그것보다 더 짧은데 이런 시스템 미비 책임을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 오히려 황당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측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시사위크 기사에 나온 양측의 주장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역할이지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사가 보여주는 여야 공방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국가 중요 인프라 관리라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이런 실패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훈을 얻고 정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시스템 관리가 좀 꾸준히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지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기사는 결국 이 정치적인 책임 공방이 어쩌면 실제 문제 해결을 가리거나 혹은 반대로 그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사가 전하는 이런 정치적인 공방 너머에요, 이런 시스템 장애가 자꾸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단순히 기술적인 보완을 넘어서서 정말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건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